여기 남자친구와 호텔 복도에서 뜨겁게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곧 이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예약한 호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둘은 거사를 마치고 잠시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커플은 2명의 남자와 함께 다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3명의 남성과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갔던 이 여성이 누군가에게 살해된 채 끔찍하게 유기된 시신으로 저수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여성이 왜 살해당했는지 그리고 남자친구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사건은 2016년 6월 23일 중국 구이저우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합니다. 이날 아침 한 남성이 평소처럼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저수지를 지나가던 중 물 위에 떠있는 부푼 하얀 물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가 저수지에 죽은 돼지를 버린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남성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에서는 몇 개의 시멘트 벽돌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분홍색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게 죽은 돼지가 아니라 부패한 시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시신은 머리가 아래로 향하고 다리는 위로 향해 있었습니다. 남성은 시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차마 얼굴을 확인하기는 무서워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시신을 물 밖으로 건졌을 때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해 얼굴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의 옷차림과 분홍색 머리카락, 손톱에 칠해진 매니큐어를 통해 사망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저수지는 평소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이었으며 인근 몇몇 마을 주민들만 가끔 물을 기르러 오곤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곳이 첫 번째 사건 현장이 아니라 범인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옷차림을 보니 그녀는 이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미용실이나 매장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곧이어 나온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는 약 30세의 여성으로 키는 170cm 정도였으며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사망 시간은 최소 일주일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옷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녀의 가슴 부위에 장미 문신이 있어 이것이 신원 확인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저수지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탐문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구이저우성 내 모든 마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미용실과 네일숍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자의 특징과 일치하는 실종 여성을 찾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실종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구이저우성 출신이 아닌 걸까요? 이 의문을 품은 경찰은 구이저우성 인근 지역에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여전히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자는 대체 어디서 왔고 왜 구이저우성의 시골 마을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이때 한 마을 주민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구이저우성에는 빨간 벽돌을 사용하며 시멘트 벽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경찰은 즉시 구이저우성과 가까운 중국 충칭시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 시멘트 벽돌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충칭시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곳의 여러 미용실과 네일숍에 사망자 수색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네일숍 주인이 경찰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망자의 손톱에 칠해진 네일은 확실히 우리 가게에서 했어요. 그 손톱 위에 꽃 무늬는 제가 직접 연구한 디자인이라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자의 외모에 대해 주인도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사망자가 매우 매력적이었고 몸을 숙일 때마다 보이는 가슴의 장미 문신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가 네일을 받은 날은 6월 14일이었으며 그로부터 9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네일숍 주변의 모든 CCTV를 확인하며 사망자가 생전에 머물렀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경찰은 드디어 사망자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CCTV 영상에 찍힌 사망자는 초미니 스커트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여행 가방을 끌며 중국 충칭의 한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곧바로 호텔의 투숙 기록을 조회해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34세의 중국 구이저우 출신 여성 양리였습니다. 경찰은 구이저우 출신인 양리가 왜 중국 충칭에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시신이 외딴 저수지에 버려진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호텔 CCTV 화면을 보면 양리가 6월 14일 호텔에 들어갈 때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해 보였고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 후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양리와 함께 있던 여성 데뿌라를 찾아 조사했습니다. 데뿌라는 자신과 양리는 결코 친한 사이가 아니며 그저 네일숍에서 한번 마주친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야기가 잘 통했고 그래서 호텔까지 데려다 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데뿌라의 말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방에서 약 10분간 머물렀고 이후 양리가 데뿌라를 배웅한 후 다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양리가 다시 방에 올라갔을 때 복도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이 남성은 양리를 덥석 끌어안았고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오전 11시쯤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의아해했던 점은 처음 CCTV를 조사할 때 이 남자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을 다시 세심하게 분석한 끝에 남자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양리가 데뿌라와 함께 방으로 들어간 후 이 남자는 복도에서 몰래 나와 수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움츠리고 그녀가 들어간 호텔 방에 가까이 가서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이후 양리가 데뿌라를 배웅해 주려고 잠시 방을 나섰을 때 이 남자는 복도 끝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이 남자가 자신의 얼굴이 들킬까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어진 영상에서 오후 2시 30분경 두 사람이 함께 방에서 나와 나란히 호텔을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오후 5시 30분쯤 다시 호텔로 돌아왔고 뒤에는 2명의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30분 후 두 남성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호텔을 떠났습니다. 밤 8시 30분 양리와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호텔을 나섰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몇 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남자는 양리와 함께 또다시 물건을 잔뜩 구입한 후 오후 2시경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이후 양리는 회색 차량에 탑승했고 그 남자와 함께 호텔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양리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리와 함께 있던 이 남자는 누구이며 그는 왜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이후 경찰은 양리의 가족을 찾아가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을 확인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양리의 가족들은 매우 불쾌해하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딸은 죽지 않았으며 이틀 전에도 딸이 집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며 경찰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양리가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에 경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양리의 휴대폰으로 그녀의 부모님께 연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양리의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과 DNA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이 양리 본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양리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양리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딸은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중국 광저우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딸은 타지에 있었지만 거의 매일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양리가 광저우에서 새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했으며 그 남자는 피부가 까무잡잡하지만 잘생긴 사람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리의 가족은 그녀의 남자친구를 본 적이 없었으나 그가 중국 충칭 사람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단서를 토대로 먼저 양리가 일하던 중국 광저우로 향했고 그녀가 일하던 가게에서 양리가 남자친구라고 언급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차이푸였으며 그는 광저우에서 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양리는 그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 양리와 차이푸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그저 가끔 외로움을 달래는 사이였습니다. 약 20일 전 차이푸는 집안일로 광저우를 떠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양리는 상심하여 매일 방황했고 자주 그의 사진을 보며 그리워했습니다. 6월 14일 결국 양리는 그를 보고 싶어 참지 못하고 중국 충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이때부터 양리는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호텔에서 양리와 함께 있던 남성이 차이푸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리와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차이푸였고 그와 함께 차량에 탄 것이 그녀가 생전에 CCTV에 찍힌 마지막 영상임을 봤을 때 현재로선 차이푸가 양리를 살해한 강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즉시 차이푸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차이푸는 사건 당일 이미 중국 충칭을 떠나 기차를 타고 외지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5일 후 차이푸는 중국 동북 지역의 한 마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차이푸는 양리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말하며 경찰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잘생겨서 한 여자가 계속 집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경찰들은 당황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해했습니다. 차이푸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양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게에 양리 말고도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양리와 얽혔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양리가 장난으로 접근해왔고 자신도 상황에 맞게 대응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차이푸는 여자가 먼저 다가왔으니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리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리의 사랑을 피하기 위해 고향인 충칭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리는 이미 차이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은 차이푸와 운명적으로 연결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양리는 그를 찾기 위해 광저우에서 중국 충칭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차이푸는 당황했고 그녀가 그의 집까지 찾아와 소동을 벌일까 두려워 외부에서 만나기로 했고 호텔에 방을 잡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차이푸는 그녀가 다른 남자도 경험해보도록 하기 위해 2명의 남자를 호텔방에 데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결혼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바꾸려 했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양리는 끝까지 결혼을 고집했고 심지어 아이를 많이 낳아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차이푸는 결국 살인을 결심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양리에게 부모님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이고 차에 태워 외딴 길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양리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양리를 죽인 후 그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저수지를 떠올렸고 시신에 벽돌을 묶어 저수지에 던졌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후 차이푸는 중국 동북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동안에도 양리의 가족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 그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 후 마지막 경찰 신문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했는데요. 我有可能喜欢他吗？肯定不可能的事啊。再说，就是说白了，我如果说要感情上要出轨的话，在那电影里面的那些员工，可以说比他好的还有几个啊。 그렇다면 중국 법원은 양리를 살해한 차이푸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차이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